이번 챕터부터는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산 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지형을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은 이제 용암인데요. 이러한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 위로 폭발해서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용암으로 바뀌어서 땅 위를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용암도 다 똑같은 용암이 아니에요. 네,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또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묽기도 하고 그런 성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형성되는 지형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점, 네,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암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우리가 보통 선생님도 이제 사춘기 시절에 코에 막 이 여드름 같은 게 좀 많이 났어요. 선생님은 이제 건성 피부여서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난 편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는 여드름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이 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네, 그런 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네, 선생님 이 신체 위에 뭐가 나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예, 나오면 무조건 손으로 짜버립니다. 네, 코 위에 있는 이 여드름을 딱 짜게 되면요, 맨 처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노란 고름 같은 덩어리들이 나와요. 혹시 식사 중에 이걸 시청하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자, 노란 고름 덩어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휴지로 딱 닦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피와 어떤 투명한 액체가 주르륵 섞여가지고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네. 용암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처음에 코에서 나오는 어떤 노란색 그런 고체 형태의 찐득찐득한 친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핏물이 섞인 묽은 분비물,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용암의 성질 종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비유했던 이 끈적끈적하고 약간 고체 상태에 가까운 친구는요, 조면암질, 안산암질 성질의 용암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찐득찐득하고요. 이렇게 지표 위로 나왔을 때 주르륵 흘러가지 않고 그냥 천천히 움직입니다. 끈적끈적하니까요. 반면에 선생님이 피인물에 비유했던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아까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에 비해서 굉장히 묽고 움직이는 활동성이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친구가 형성하는 화산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봤었던 그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굉장히 큰, 이제부터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움직이는 성질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묽으니까 유동성이 크겠죠. 멀리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화산을 형성하냐면 이렇게 약간 방패를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완경사의 화산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산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패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이것을 순상화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주로 현무암질 용암이 형성을 합니다. 자, 반면에 그 노란색, 약간 여드름 고름 같은 성질의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의 경우에는 뭐 찐덕찐덕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흘러가지 않아요. 거의 그 자리에 이렇게 뭉쳐서 화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 흔드는 종처럼 생겼죠. 네, 이런 종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종을 엎어놓은 종상화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안산암질, 조면암질, 끈적끈적한 성질의 용암이 형성하는 화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폭발에 의해서 화산이 그 마그마가 분출되기도 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용암 분출 방식이 있어요. 자, 열하 분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몸에. 뭐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것은 뭐 타박상, 멍드는 거죠.
분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긁혀서 까져가지고 나는 상처를 우리 찰과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 어디에 이렇게 데이게 되면 화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잔인한데요. 칼로 이렇게 손을 베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피가 슥 스며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이게 베어서 틈이 생겨가지고 만들어지는 상처를 우리 열상이라고 합니다. 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상상을 해보시면요, 손바닥에 이렇게 칼로 흠집을 이렇게 냈을 때 그 살이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피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빈틈을 채우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러한 분출 방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열하 분출이라고 할 겁니다. 손바닥에 비유했던 땅 위에 이런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해서 뭐 지질구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힘에 의해서 땅 위에 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약한 틈을 타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용암의 형태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살펴봤던 친구들처럼 폭발해서 그 화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틈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와서 낮은 곳부터 채우면서 올라오는 이런 분출 형태를 우리는 열하 분출이라고 합니다. 이 열하라는 것은 찢을 열자에 틈 하자예요. 찢어진 틈 사이로 용암이 스멀스멀 스며 나오는 분출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용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 나오게 돼요. 이 친구는 아까 특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물기 때문에 멀리까지 퍼지면서 멀리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다 채운 다음에 지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지표에 넓게 퍼지면서 낮은 곳부터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출 양상을 띠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마그마가 이 틈 사이로 올라와서 낮은 곳부터 이렇게 채우면서 쓱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화산과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약간 평야와 같은 완만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용암이구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넓은 평야 지역을 다 이렇게 메우면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굳겠죠. 그 초콜릿을 붓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녹은 초콜릿을 막 이렇게 넓은 트레이 위에다가 부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초콜릿이 평평한 상태로 다 굳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용암대지가 그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암의 종류와 화산의 형태를 나눠볼게요. 먼저 현무암질 용암은 점성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서 멀리까지 흘러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화산의 형태는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 방패를 뒤집어 놓은 듯한 순상화산의 형태를 띈다고 했고요.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형태는 이렇게 완경사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면암질 용암과 완산암질 용암인데요. 이 친구들은 점성이 굉장히 커서 끈적끈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작고, 때문에 화산의 형태는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널리 퍼지지 않고 모여서 굳어지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종상화산의 형태를 띠더라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용암대지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는데, 이 두 친구는 이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상화산과 종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화산인 거예요. 근데 용암대지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 아니라 찢어진 틈 사이로 용암이 스멀스멀 스며 나와서 낮은 곳부터 메워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평야지대를 용암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지형 하게 되면은 우리 그때 신생대 제3기, 4기 사이에 폭발했던 곳들 선생님이 네 군데 알려줬습니다. 북쪽부터 내려오게 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유일하게 내륙 쪽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화산지형인 강원도,
철원의 용암대지. 그 다음 동해바다 위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주도. 하나 더 껴서 알아두면 좋다고 했던 것이 마라도죠. 네. 요 네 가지 세트 몇 개 안 되니까 위치 외우기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백두산개마고원, 강원철원 용암대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례대로 형성된 차례대로 알아보면서 모양까지를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에 넓은 지역에 걸쳐 가지고요 열화 분출이 일어나요. 네, 열화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형성되는 지형 뭐라 그랬었죠? 그쵸, 용암대지가 이렇게 평평하게 형성이 됩니다. 아까 전에 백두산 보셨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분포 면적이. 이게 다 지금 산이 아니고 열화 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암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산 사이사이 계곡들을 열화 분출로 인해서 이런 용암대지가 메꾸게 돼요. 자, 이 위에서 다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서 폭발 분출하게 되면서 순상화산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은 조면암 안산암질 용암이 폭발 분출하게 되면서 종상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종상화산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텐데, 자, 분화구가 함몰된다고 이제 나와 있죠. 네, 이것은 뒤에서 선생님이 칼데라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분화구가 함몰하게 되면서 넓은 분화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칼데라 분지,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라고도 부르죠. 칼데라 분지가 형성되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형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을 때는 영상을 뒤로 가게 해서 일시정지 한 다음에 이 형성 과정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칼데라가 뭐냐? 맨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순상화산체 위에서 종상화산이 이렇게 터졌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자,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이렇게 폭발해서 분출을 하고 나면요, 얘네가 밖으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용암의 형태로. 그렇게 되면 바닥 이 지하에 마그마가 저장돼 있던 만큼의 공간이 텅 비게 돼요. 근데 이 텅 빈 데 위에서 지금 이 화산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중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땅 속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돼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빈 공간을 채우겠죠. 선생님이 지금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원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만큼이 지금 아래로 폭삭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넓은 분지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칼데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는 이제 분화구잖아요. 분화구. 우리 여기서 분자를 빼버리고 화구라고 부를 건데요. 화구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면 함몰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칼데라가 됩니다. 자, 화산이 폭발했어요. 함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화산의 분화구 쪽은 화구라고 부르는 지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푹 파여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좁죠, 이 폭이. 함몰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구다. 하지만 함몰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른다?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 화구는 이 정도 폭이었는데 칼데라가 되면서 폭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칼데라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백두산의 천지 모습이에요.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다음에 백두산 정상에 같이 올랐었죠. 그때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뜨는 이런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방송사는 아니고 일본 언론사가 그 같이 동행 취재를 할 수 없으니까 중국 국경 쪽의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요, 이 엄청나게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쭉 아웃포커스 하면서 땡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천지가 얼마나 넓은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칼데라 분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분화구에 함몰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지형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릉도 알아보겠습니다. 백두산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해저 화산이고요. 자,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조면암산암질, 끈적끈적한 성질의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급경사의 종상화산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종상화산이 형성된 다음에 여기서도 함몰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리분지라고 하는 칼데라 분지가 먼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후에 이 칼데라 분지 안에서 한 번의 폭발이 더 일어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함몰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서 네, 화구구를 형성하게 되고요. 화구구라는 것도 화구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화구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알봉분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칼데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큰 분지는 나리분지고요. 나리분지 안에서 조그마한 화구로 인한 분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알봉분지입니다. 이름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울릉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좀 과장해서 나리분지를 표현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나리분지가 아마 이 정도로 아마 분포를 하고 이 안에 알봉분지가 이렇게 솟아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섬 중앙부에 여기 이렇게 위치한 분지가 나리분지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나중에 볼록 솟아오른 분지가 알봉분지가 되겠습니다. 자, 울릉도에 가면 특이한 광경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짐을 숙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구에서 조금 들어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봤더니 택시가 우리 육지하고는 약간 달라요, 형태가. 어떤 점이 다르죠? 네, 우리가 보통 SUV라고 부르는 스포츠 유틸리티 바이클이죠. 네, 어디 이렇게 험한 길을 갈 때나 사용하는 그런 SUV 차량이 다 택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울릉도는 안산암질, 조면암질 용암이 터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다 급경사의 산지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승용차로는 좀 무리인 부분이 좀 있죠. 없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급경사의 산악지대를 잘 다닐 수 있는 SUV 차량이 택시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는 거, 이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짐도 많이 실어야겠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백두산과 울릉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생대 제3디말 사기초에 분출된 용암에 의해서 형성됐고요.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화산 지형이 형성됩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상화산, 조면 암산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종상화산을 형성했다 하는 거 알아봤죠. 자,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열화 분출로 인해서 용암대지, 이 용암대지가 바로 그 유명한 개마고원이에요. 네.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이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 개마고원 용암대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순상화산 터지고 종상화산 터지고 나중에는 함몰이 일어나서 칼데라 분지가 형성이 됐다고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해발 고도가 2744m로 한반도 최고봉을 형성하고 있고요. 산정부에는 함몰이 일어난 칼데라 분지인 천지가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칼데라 분지 혹은 화구에 뭐 비가 오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여기에 담수가 고여서 호수를 형성하게 되는데,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수죠. 그리고 화구에 물이 고이게 되면 화구호 이렇게 부릅니다. 네. 뭐
지형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울릉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성이 강한 안산암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가 만들어졌다 하는 게 있고요. 섬 중앙부에는 함몰이 일어난 칼데라 분지가 있고 칼데라 분지 형성 이후에 그 내부에서 다시금 용암이 분출해서 중앙 화구구 즉 알봉 분지가 분포하는 이중 화산의 형태이다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알봉은 제일 마지막에 형성됐다고 했었죠.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5번. 자,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그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양분들이 되게 많대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흙이니까. 그래서 이 화산 회토로 이루어진 나리 분지 안에서의 토양은 굉장히 비옥해서 여기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저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고요. 자, 여기서는 울릉도하고는 다르게 현무암질 용암이 터져 나와요, 먼저. 그래서 바다 위에 순상 화산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터져 나옵니다. 얘는 유동성이 작으니까 종상 화산체를 만들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백두산과 다른 점은 함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화구구의 형태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오고 있고요.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를 우리는 백록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물이 고여요. 화구에 물이 고였으니까 뭐겠어요? 네, 여기는 화구호겠죠. 자, 그리고 제주도는 좀 특이한 점이요. 기생화산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기생충 이런 말 많이 쓰죠. 기생하다 이런 말이 뭡니까? 네, 어디 큰 숙주에 붙어가지고 옆에서 살아가는 조그마한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기생하는 생물체, 이렇게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기생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화산체가 있는데 여기서 화구가 먼저 터져가지고 여기 이만큼 쌓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앙부로 나가는 이 길은 이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금 남아있는 용암들이 주변에 그냥 작은 틈 사이로 스멀스멀 그냥 남은 찌꺼기 같은 용암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옆에 뭐 더 약한 틈 사이 없나? 여기 주도로는 막혔으니까 옆으로 삐질삐질 삐져나가면서 옆에 볼록볼록한 작은 화산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제주 현지어로는 오름이라고도 불러요. 자,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미니미니한 화산들이 주변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오름을 되게 잘 나타내고 있는 영상이 선생님이 좀 좋아했던 예능 프로 중에 효린의 민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상순 씨와 이효리 씨가 산책 간다고 하시면 강아지 산책시키러 이 오름 같은 데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도에는 특이한 동굴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봤던 동굴은 이전에 뭐 석회동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뒤에 나오겠군요. 제주도에는 특이한 동굴 지형이 있습니다.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섬 중앙부에서 분출한 다음에 쭉 흘러가지고 해변가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는 와중에 차가운 공기와 비교적 차가운 지표면에서 공기와 맞닥뜨리는 이 위쪽 부분이 먼저 식어서 굳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은 식어가지고 딱딱해지고 있는데 아래쪽은 아직 유동성이 큰 용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은 윗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텅 빈 동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용암 동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 여기가 빛이 빛나고 있는 걸로 봐서 입구 쪽인 것 같죠. 여기로 지금 용암이 쭉 이동하면서 흘러나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벽에 남아 있는 틈 같은 거, 선 같은 걸로 봤을 때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갔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주상절리라는 겁니다. 자, 주상절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육각 기둥 모양의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용암이 이렇게 선생님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유동성이 크니까 쫙 메우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틈 사이로 수축되면서 굳어요. 수축되면서 굳으면서 식는단 말이죠. 네. 수축되면서 식으면서 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중앙 방향으로 수축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아무도 모이는 게 없으니까 빈 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근데 마치 이 틈의 모양이 육각기둥, 기둥 같다 그래가지고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 모양의 틈이다 해서 주상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지리에서 절리는 그냥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모양의 틈이다? 기둥 모양의 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이런 틈으로 이루어진 게 항상 바닥에 많기 때문에 어떤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해도 하천이 이렇게 많이 흐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주상절리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다. 물이 오래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절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뭄이 들었을 때 논바닥 쩍쩍 갈라지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퍽질퍽한 용암이 식으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이 틈이 이제 땅 안으로도 다 이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진 틈이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최대한 좀 받지 않는 농업에 종사하게 되겠죠. 네, 우리 하천 범람을 할 때 배웠죠. 물이 풍부한 배후습지에서는 논농사, 비교적 물을 얻기가 힘든 자연제방에서는 어떤 농사 있어요? 그렇죠. 밭농사 아니면 과수원 농사를 했었죠. 네, 밭과 과수원 농사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업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건데요. 건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까 주상절리가 많기 때문에 큰 하천이 발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지점인데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하천이 흐르는 것처럼 막 흘러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 물이 쓱 다 빠져버립니다. 해안가로 흘러갔거나 아래쪽에 있는 주상절리 틈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 거죠. 이런 걸 이제 건천이라고 해요. 마를 건자죠. 우리 건조시키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집중호우나 이런 비가 왔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 우리 이것을 건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멋있죠.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라는 폭포예요. 선생님이 여름에 여기 올레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선생님도 이제 막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녀 봐야지 하고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걸었는데 선생님이 갔을 때가 이제 8월 초였거든요. 이미 장마철이 끝나고 난 이후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아까 봤듯이 비가 내린 직후에 봐야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갔을 때는 이미 장마철이 끝나고 땡볕더위가 시작됐을 때여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돌만 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쫄쫄쫄쫄 흐르는 물줄기 조금만 봤어요. 자, 근데 제주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폭포들이 많거든요. 우리 뭐 천지연 폭포 이런 유명한 폭포들이 많은데 왜 폭포와 같은 지형들이 잘 나타나느냐? 이건 주상절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 친구들이 수직 기둥 모양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얘네가 이렇게 깎이지 않아요. 어떻게 깎이겠어요? 얘네가 그냥 쩍쩍 갈라져 가지고 앞으로 무너지는 정도로 아니면 위에가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정도로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직 모양의 어떤 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위를 흐르던 물줄기가
이 수직 절벽을 타고 팍 쏟아져 내리는 이런 폭포 지형이 많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주상절리가 많아서 그렇다. 주상절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물이 이 수직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폭포라는 경관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숙한 용어죠? 네, 우리 선상지 할 때 배웠었습니다. 선상지 할 때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선정 부분에 퇴적물의 입자가 커서 흘러내려오던 계곡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복류천의 형태로 흐르다가 선단에서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 샘물처럼. 그걸 우리 용천이라고 불렀었죠. 네, 제주도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제주도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땅에 주상절리가 많습니다. 현무암 자체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빗물이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흐르다가 어디에서 솟아올라요? 해안가에서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용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천, 이런 그 지하로 흐르는 이 물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의 유명한 특산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다수라는 거예요. 삼다수병 그 라벨 쪽에 보시면은요, 이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현무암에 나 있는 그런 구멍,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기도 하고, 주상절리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이를 막 흐르면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은 걸러주고, 그리고 화산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유용한 그런 영양 물질들은 챙겨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광고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 삼다수의 그를 먹게 되시면 그 옆에 라벨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다수, 이런 용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뭐가 많이 입지하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는데 물이 필수템이기 때문에 그런 용천 주변에서 취락을 만드는 용천 취락이 발달하기도 한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 정리해 볼게요. 제주도는 산록부는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부분은 현무암질 용암이 터졌기 때문에 순상화산, 정상부는 안산암 조면암질 용암이 터졌기 때문에 종상화산으로 이루어진 복합화산이고요. 정상에는 함몰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화구호, 그리고 산록부에는 여러 가지 기생화산, 제주도 말로는 오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생화산이 분포하고요. 주상절리, 틈도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돌 자체도 구멍이 많이 나 있는 현무암의 영향으로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지표면에는 항상 물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밭이라든지 과수원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하천은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쫄쫄쫄쫄 흐르거나 말라있는 건천이며 하기망 발달이 미약하다. 지하로 스며든 빗물이 솟아오르는 해안에 용천대를 따라서 전통 취락이 입지한다. 이것을 용천 취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해안 및 하천 양안에는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루면서, 주상절리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쩍쩍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직적으로 물이 떨어져 내리는 폭포가 많이 발달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지표의 그 공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먼저 식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식은 아랫부분이 빠져나가서 형성된 용암동굴이 발달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 가지 한라산 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그다음에 검은 오름, 이런 것들이 용암동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돼 있다라고 하는 점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와 관련된 지형도는 이런 게 주로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은 등고선이 막 조밀조밀조밀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경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오름입니다. 네. 그래서 등고선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볼록볼록한 이런 산 지형들이
막 여기저기에 모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명칭이 오름이다라고 하면 제주도 기생화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용암대지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분포하고요. 여기는 앞서 살펴봤던 친구들은 다 어떤 폭발식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이 대부분인데 열화 분출은 폭발이 아니라고 했죠. 예,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자, 먼저 이 지역에서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산지 위에요.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하천이 흐르게 되면 우리 장마철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넘치면서 여기에다가 범람원을 만들게 되겠죠. 이 범람원은 하천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층이기 때문에 아직 암석이 되지 않은 거죠. 충적층입니다. 자, 충적층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화 분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계곡을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용암이 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굳어지면서 현무암, 주상절리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자, 근데 원래 여기도 이제 골짜기를 메운 거기 때문에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빗물은 또르르 흘러내려와서 이 분지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대지 위에 다시금 하천이 만들어져서 흐르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도가 높으니까 하천이 아래쪽으로 침식해 내려가려는 성질이 또 우세해지겠죠. 네. 그러기도 하고 장마철 같은 때에 얘가 범람하면서 또 양쪽에다가 충적층을 쌓기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하방 침식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되게 되냐면 하천에서 양옆을 봤을 때는요 현무암 주상절리가 보여요. 근데 특이하게 항공 사진을 보면은 이 위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주상절리 위에서 현무암 주상절리 위에서는 논농사가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천원 용암대지는 특이하게 이 현무암 주상절리 위에 그 후에 만들어진 하천이 범람원을 쌓아놨어요. 충적층을. 그래서 이 충적층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논농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네. 요걸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암대지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다 논농사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만큼 이렇게 파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천이 이 위를 흐르다가 하방 침식에 의해서 내려갔다라는 게 보이죠. 침식해서 내려갔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만큼이 이제 주상절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거뭇거뭇하죠. 네, 요만큼 이만큼의 이제 주상절리층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얇은 충적층 위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자, 중부지방 용암대지 정리를 해보면요. 현무암절 용암이 열화 분출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워서 평평한 지형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다시 하천이 만들어졌고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충적층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방 침식에 의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수직 절벽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하천에서 선생님이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철원 지역을 흐르는 강이 한탄강이거든요. 네. 이 한탄강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 래프팅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래프팅을 하다가 선생님도 대학생 때 해봤는데 양옆을 보게 되면요 하천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주상절리가 계속 보여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와 영화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천이 그 주상절리가 만들어진 위로 하방 침식을 해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네. 주상절리가 관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역시 현무암이 기반암인 제주도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변홍사가 가능하다. 왜? 주상절리 층 위에 충적층이 쌓여 있으니까. 네, 이 얘기죠. 그리고 부족한 물은 옆에 하천에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지만 주상절리 위에 충적층에서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 거고 하천은 저 아래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네, 이걸 이제 펌프 같은 걸로 이렇게 퍼올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양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수시설 같은 게 곳곳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산지에 기반한, 요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변성암이에요. 우리 이거 지질시대 다 봤었지 않습니까? 언제 형성된 거죠? 네, 시원생대죠. 반면에 이 화산 활동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시기 때? 네, 신생대 제3기, 4기 사이에 만들어진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주변 산지 기반함, 변성암이 먼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지고 시간이 저 멀리 지나서 신생대 제3기, 4기 사이에 이 현무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형성 시기가 더 이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철원 지역의 용암대지를 지금 단면도로 잘라본 거예요. 옛날에 흘렀던 한탄강이 있고요. 얘가 또 넘치면서 충적층을 쌓아놨겠죠. 그 위에 열화분출로 인해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충적층을 또 쌓습니다. 충적층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마치 햄버거 패티처럼 옛날 충적층 있고 주상절리 있고 다시 최근에 만들어진 퇴적층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강은 하방 침식하면서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을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형도로 나타나는 철원 용암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논농사가 이렇게 있고요. 양쪽이 이렇게 다 평야 지역으로 논농사로 활용되는 거 볼 수 있고, 등고선이 조밀한 걸로 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벽이다. 특히 이 등고선이 지금 합쳐지고 있죠. 여기는 수직 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절벽이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새롭게 만들어진 한탄강에 의해서 충적층이 쌓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산지형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화산지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지형에서는 화산을 형성하는 것이 용암이기 때문에 이런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먼저 조면 암산질 용암의 경우에는 성질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여드름 짰을 때 처음에 나오는 그 고름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덩어리 같은 것들. 그래서 점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뭐 이동하려는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조면 암산질 용암의 반대죠. 네, 점성이 낮아서 묽기 때문에 쫙 퍼져서 흐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라는 성질이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조면 암산암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잘 이동하려는 성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꽉 뭉쳐서 덩어리지로 화산을 만들기 때문에 종상 화산을, 그다음에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넓게 퍼져서 흐르기 때문에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순상 화산을 형성한다는 거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용암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 세 가지 지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종상화산, 순상화산, 마지막에 열하 분출로 인한 용암대지. 자, 요 두 친구는 용암이 폭발하면서 분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지각에 난 틈에서 찢어진 틈으로 스멀스멀 새어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친구다. 요 두 친구와 용암대지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상화산은 알아봤던 것처럼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경사고요. 유동성이 작은 용암입니다. 자,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디에 있냐? 뭐 울릉도, 그다음에 독도,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백두산과 한라산에 그 두 친구들은 이제 순상화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산 정상부에 이런 종상화산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울릉도, 독도 전체와 그 다음에 한라산, 백두산의 산정부가 이런 종상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완형사고요. 유동성이 큰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상 부분은 종상화산이라고 했어요. 산 록부, 네, 아랫부분은 이런 순상화산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제주도 가보시면 배를 타고 갈 때 좀 잘 보여요. 멀리서 제주도를 조망해 보면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섬이 모양 전체가 완만한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고 마지막 끝에 부분만 볼록하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순상화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용암대지는 열하분출에 의해서 용암으로 메워진 골짜기, 여기에 이제 평야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땅,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큰 용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현무암질 용암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주상절리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하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큰 용암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분포하느냐? 대표적인 게 철원 용암대지고, 그 다음에 백두산의 어떤 기저부, 바닥 부분을 먼저 열화분출로 개마고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순상화산, 종상화산,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백두산에 있는 개마고원도 용암대지구나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적인 이 화산 지형의 네 가지 군대를요, 네 군대 지역을요, 간단하게나마 한번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빈 종이 같은 곳에다가 따라서 한번 그리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백두산을 보시면 열화분출로 인해서 평평한 용암대지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게 개마고원이죠. 자, 개마고원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상화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산록부의 순상화산이 만들어지고, 산정부의 종상화산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쵸? 분화구의 함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넓게 그린 겁니다. 함몰이 일어나서 칼데라 분지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칼데라 분지에 나중에 기상현상에 의해서 뭐가 보이게 되냐? 물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칼데라호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철원용암대지를 한번 보시면은 원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주변 산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탄탄강이 흐르면서 쌓아놨던 충적층이 있었어요. 충적층이 있었는데, 자, 여기를 어떻게 됩니까? 자, 틈을 타고 올라온 용암이 여기를 열화분출하게 되면서 하천이 파놓은 이 계곡을 메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상절리층이, 용암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층이 요만큼을 메우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한탄강이 이 위에다가 다시 범람을 하게 되면서 충적층을 쌓죠. 그러고 나서 하천은 하방 침식에 의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서 흐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철원 용암대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 한탄강에서 래프팅 할 때는 하천 양쪽으로 주상절리가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주상절리 위에 있는 이 철원 평야에서는 특이하게 주상절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용암대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변성암이죠. 네, 여기가 이 빨간 부분이 용암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백두산에서도 이 부분은 용암대지, 여기는 순상화산, 종상화산, 칼데라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쌓였던 여기는 범람원입니다. 충적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충적층, 새롭게 만들어진 한탄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람원입니다. 충적층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울릉도로 갑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친구들처럼 내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고요. 울릉도는 자 정상 화산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나요? 함몰에 의해서 칼데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는데 역시나 정상 화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친구는 함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 화산이면서 화구의 형태를 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처음에 만들어진 칼데라 분지를 우리는 나리 분지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이 분지의 명칭은 알공 분지입니다. 이건 그냥 명칭입니다. 네, 지명 같은 거죠. 이게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도를 알아보게 되면 역시나 바다 위에서 형성이 되고요. 처음에 순상화산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순상화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끝에 뿅 하고 종상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정부에. 근데 이 친구는 백두산과 다르게 어떻다고 했어요? 함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서 화구가 되고요. 나중에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기상현상에 의해서 여기 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화구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나중에 여기가 마그마가 분출할 길이 막혀가지고 이 주변 지역으로 틈새를 따라서 소규모의 화산들이 막 폭발했다고 했어요. 네. 그것을 이 큰 화산체에 마치 기생하는 화산 같다고 하여 기생화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했었죠. 자, 특이하게 기생화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을 현지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오름입니다.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시면은 형성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